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이 시간 상상인 투자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시장 상황 자세하게 진단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스피가 올해 너무나 좋잖아요. 예, 상상인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코스피 밴드를 3,900에서 4,500으로 예상을 하셨던데 벌써 4,600을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먼저 궁금하거든요. 제가 증권 시장에 있은 지가 20년이 좀 넘었는데 항상 교훈이 되는 건 시장은 예상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저희 분석가들로서 반성이 좀 많이 되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저희는 상고하저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상반기가 지수 상승을 많이 견인할 거로 보고 있고, 다만 밴드에 대한 조정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고요. 다만 좀 빨랐다는 건 있어요. 그렇죠. 빨랐다는 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뭐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수 상단을 어떻게 보냐면 코로나 때 저희 PBR의 밴드의 상단이 1.27배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올해 예상되는 코스피 200 기업들의 어떤 북밸류를 1.27배를 곱하면 저희 생각하기에 이론적인 지수의 상단은 4,88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1차적인 어떤 목표치는 4,900 내외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 속도가 빨랐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어떻게 거꾸로 보면 지수 상승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있겠다. 지금 그리고 PBR로 보자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올해 상단 4,900 정도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증시가 좀 재평가가 많이 된 것이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해소가 어느 정도 실제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작년 증시, 특히 작년 6월 이후의 증시는 올해 기업들의 이익 증망치의 상향이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 여름에 봤을 때 지수가 상승한다는 거는 우리 주력 기업들이 올해 이 실적이 많이 증가할 거라고 하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보다는 먼저 지수가 상승했어요. 기대감으로. 그렇죠. 이제 예. 그 얘기는 정권의 어떤 변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그다음에 만성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의 해소가 저는 절반 이상은 진행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면 네. 나머지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할인 요인들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할인 요인 해소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시장도 지난달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에 네. 따라서 1월에는 조금 더 코스닥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못 오르고 있는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저는 코스닥 시장이 지금 좋은 질문 주셨는데 네. 코스피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저도 이제 센터에 있다 보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조정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합니다라는 요인 많이 물어보세요. 네. 맞는 요인이고, 근데 저는 일단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오히려 1월, 2월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테마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CES가 계속 열리고 있고 거기에 관련 기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CES에서 이번에 주제가 피지컬 AI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우리 생활과 관련된 AI의 직접적인 활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이라든가 우주항공 기업 관련 기업의 코스닥 기업들 상당히 포진돼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 기업도 좀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떤 IT나 반도체 다음의 순서로 봤을 때는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바이오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라이센스 아웃이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활성화 정책을 정부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차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이 아마 1분기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12월 말을 보자면은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주항공주도 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이 넥스트 로봇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인데 일단은 뭐 로봇주도 우주항공주도 지금은 약간 쉬어가고 있어요. 우주항공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우주항공 쪽은 스페이스X가 아마 상장되는 게 올해 연말로 보고 네. 있는 미국 시장이.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잘 아시겠지만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가 작년 12월, 올해 1월 초에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았고 네. 4분기 숫자가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스페이스를 4년 전에 투자했던 평가 이익 부분이죠. 그때보다 스페이스X에 투자했던 가치가 한 4배 이상 성장한 거고 장기적으로는 총 5배 이상 더 성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올해 연말에 상장될 가치를 물론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네. 미국에 있는 컨센서스는 약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2,00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장이 한 2,7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스페이스X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테마로서는 상반기에 여전히 자리 잡을 것이고 이런 조정기에 오히려 우주항공이나 로봇에 대한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었죠. 영업이익 20조 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3.5% 52주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양사의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 다행히 이제 시장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 기대감 충족 이상의 숫자가 나와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반전했던 이유는 1분기 숫자에 대한 기대감이죠. 네. 투자자분들은 이미 1분기 또는 2분기까지도 영업이익 추이를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20조가 나왔지만 1분기에는 20조 이상의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것 또한 사상 최대가 될 건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숫자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디램 시장이나 낸드에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상승폭이 저희가 당초 봤던 것보다 빠른 건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나 판매량도 뭐 한때 AI 버블론이 12월에 있었고 그래서 출하량에 대한 슈먼트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P와 Q, 그러니까 가격과 물량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그것이 주가의 단계에 다 반영했다고 좀 봐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건 뭐냐면 1분기, 2분기의 추가적인 어떤 수익성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100% 확신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저희 애널리스트나 담당자들은 수익성이나 실적이 1분기보다 더 많이 4분기보다 1분기, 2분기가 추가적으로 전분기보다 더 좋아질 수 있고 피크는 아마 3분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시점까지는 주가는 좀 더 상승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정책에 대한 기대로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이익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최근 주가의 오름세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분기, 2분기 계속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더 이루어진다면은 네. 앞서 말씀하신 코스피 밴드 4,900을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높게 볼 수도 있을까요? 시장은 당연히 반도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가정사항이 있을 거고요. 네. 슈먼트라든가 프라이스. 그거 이상을 간다는 데는 당연히 수정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이제 1월, 2월을 보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리서치 네. 센터가 고민을 하지 않고 진단할 수는 없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시간은 예.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넥스트 반도체가 뭐냐는 거죠. 넥스트 반도체가 너무 약하다 보면 네. 지수를 터치하고 그걸 유지 못하면 밴드 상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가 말하는 의미의 지수 5천의 시대는 뭐냐면 하단이 4,500이고 상단이 5,5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시적으로 5천을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네. 안정적으로 밴드가 상향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다음에 두세 업종에 대한 어떤 관심과 실적이 증가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분석하시는 내용들 팔로우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외적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대법 상호관세 판결이 이번 주말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에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요? 판결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건 그렇죠. 제가 뭐 연방 법원 판사는 아니지만 네. 근데 뭐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보수적 입장은 네. 인용을 안 하는 걸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요. 근데 뭐 판사들의 의견이라는 게 다 존중돼야 되고 법리론만 따지면 인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50대 50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만약에 인용이 되면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공급 과잉의 이슈나 아니면 세금에 대한 문제, 관세에 대한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을 좀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 아니면 또 소송을 하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이 뉴스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베네수엘라 공격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수세에 몰려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대외 정책인 무역 정책마저도 정부 내부적으로 승인을 못 받기 시작하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거는 네. 미국 시장 자체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글로벌 주식 시장에도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지켜봐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미국을 보자면은 월초니까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약간 엇갈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고 통화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달, 그러니까 저희 1월 마지막 주에 FOMC가 있는데 네.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추정하는 거는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금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지금 연방의 회의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수 의견이 원래 2명이었는데 소수 의견에 가까운 의견도 원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투표를 해서 금리 인하에 동의는 했지만 그 내부적인 내용은 인하가 과연 맞는지 약간 고민스러웠다는 뉘앙스의 3-4명 정도가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아까 말했던 서비스 PMI 지수도 있지만 지금 실업 지수가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근데 어저께 발표된 자료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신규 고용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고용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잡 포지션을 올리는 숫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잡을 모으기 위한 어떤 숫자들, 구인 지수? 구인 지수는 원래 컨센서스는 750만 건 정도가 나올 거라 봤어요. 구인 등록을 위한 어떤 익스포저가. 근데 715만 건 정도 나왔어요. 얘기는 고용에 대한 의지가 예상보다 조금 약한 거고 후행적으로는 실업이 올라갈 수 있다는 뉴스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말씀을 구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 인하한다고 주가가 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저희가 금리 인하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는 네. 금리 인하 때문에 주가 상승할 거라서 호재라서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제 악재가 나올까 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무기한 연장한다든가 네. 혹시라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상당히 주식시장은 얼어붙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물가는 되게 안정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쌓여 있고, 트럼프 또한 베네수엘라 원유를 안정시키면서 미국 에너지 가격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까지는 전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자 수에 대한 부분도 후행적으로 조금 금리 인하의 명분을 쌓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시장이라는 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나오면,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할 거라 보고 있고요. 3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 기조 유지되기 때문에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적어도 2월, 3월, 4월에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음 업종들에 대한 어떤 실적 호전들, 뭐 저희가 뒤에 말씀드린 바이오나 전력기기, 네.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들의 어떤 실적 호전이 나오면서 증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세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유망 섹터 그리고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올해 2026년 상반기에 긍정적으로 보는 섹터는 3가지가 있는데, 네. 당연히 반도체는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바이오 업종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지만 라이센스 아웃과 위고비 이후로 지금 CDMO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청취자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CDMO라고 하는 아주 새로운 어떤 물질들에 대한 저희들의 개발이 훨씬 잘 돼 있고요. 그래서 대형 코스피 바이오 기업들도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항상 있었던 게 코스닥 바이오들, 그러니까 HBL이나 ABL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주가 상승했고요. 올해도 상승하겠지만 코스피 바이오의 상승력이 좀 둔화됐었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대형 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여전히 이제 전력기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력기는 장기적인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올해는 좀 추워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워밍이라 해서 지구 온난화 이슈는 극단적인 더위와 극단적인 추위가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는
에너지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 또 하나는 미국은 또 기존에 있는 전력망과 발전원을 교체하는 교체 수요까지 있고 네. 거기다 마지막으로 뭐 누누이 말씀드렸던 700개, 8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들. 그러니까 피지컬 AI나 자율주행에 필요한 배터리나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와 필요한 기업들, 그러니까 다 비단 뭐 LS 일렉트릭이나 현대중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의미의 전력까지 만드는 원자력을 만드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또 원자력 기계들, 네. 그다음 태양광이나 풍력 기자재들 이 기업들도 광의의 개념의 전력 기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큰 테마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소비재들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갔다 오셨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는 거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과 관련됐던 게임이라든가 중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런 소비재들이 다시 부각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롯데 관광개발처럼 제주도 입국하는 중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늘 수 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소비재들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